그날은 어느 나라든 자국의 기술 패권을 지키겠다며 한치도 양보하지 않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출처를 알 수 없는 단 3초짜리 영상 하나가 전 세계 연구 네트워크에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MIT는 즉시 회의실을 봉쇄했고 일본 연구진들은 초 단위가 아니라 프레임 단위도 모자라 픽셀 단위로 영상을 잘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전문가들은 처음엔 조작이다, 이건 가짜다라며 격렬하게 주장했지만 영상이 반복 재생될수록 그들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잠잠해져 갔다고 합니다. 해상도는 기존 기술의 한계를 조롱하듯 완벽했고 빛의 파장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정렬돼 있었으며 마지막 0.03초에 남아있는 어떤 흔적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짜를 말해주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이 기이한 영상을 만든 국가가 공개되자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나라. 아무도 감히 여기서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 믿지 않았던 곳. 자, 이제부터 그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지 그 충격의 서막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제 20년 경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MIT 연구실에서 전 세계 홀로그래피 연구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는 발표가 나왔죠. 360도 홀로그램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본도 유럽도 미국도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걸 해냈다는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리처드 스페로우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연구소들이 30년 안에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기술을 어느 나라가 해냈다면 말입니다.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그게 MIT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나온 결과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손에 들린 이 보고서는 제 모든 확신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1월이었습니다. 보스턴 MIT 본관 5층 회의실. 전 세계 홀로그래피 연구진이 모인 자리였죠. 저는 그곳에서 20년 경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360도 홀로그램 기술 개발 포기 선언이었죠.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모든 나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MIT 연구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520개 각도를 동시에 계산하는 건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초당 15,600장의 이미지 연산. 이건 슈퍼컴퓨터로도 실시간 처리가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절망했습니다. 20년간 제가 매달렸던 연구가 한순간에 종이 쪼가리가 되는 기분이었죠. 일본 NICT 연구진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럽 막스플랑크 연구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홀로그래피는 끝났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아무도 못한다고 말입니다. MIT가 포기한 기술을 누가 하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서도 답을 찾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회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측 연구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이상한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말했죠. 한국 ETRI에서 온 건데요. 계산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한국?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MIT도 못한 걸 말입니다. 하지만 연구원이 화면에 띄운 데이터를 보는 순간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520개 각도 매칭 수치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들이 왜 이렇게 정확하죠? MIT 방식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정밀도였습니다. 계산식 구조 자체가 달랐습니다. 이건 오류 아닙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분명 측정 실수일 겁니다. 하지만 일본 연구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3번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구진은 황당하다는 표정이었고 유럽팀은 의심스럽다는 눈빛이었죠. 저 역시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포기한 계산을 해냈다고요? 하지만 제 안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진짜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MIT의 20년 연구가 틀렸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회의가 끝난 후 그 보고서를 챙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의 계산식을 보면서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틀렸어야 해 그래야만 해.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완벽했고 계산 논리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낸 건가? 저는 그날 밤 보스턴 호텔 방에서 한국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MIT 알고리즘을 기준으로 하나하나 검증하기 시작했죠. 제 손엔 붉은 펜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오류를 찾아내겠다는 집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520개 각도 계산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빛의 간섭 패턴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정확했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가 없어.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한국 팀이 사용한 광연산 방식을 분석하면 할수록 제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이들은 MIT 방식을 따라한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쓰고 있었죠. 유럽식 계산은 각도별로 순차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MIT도 같은 논리였죠. 하지만 한국 방식은 달랐습니다. 광간섭 자체를 제어해서 동시 계산하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저는 한국 ETRI 연구진의 논문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이들은 15년 동안 이 방식을 연구해왔습니다. 15년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은 조용히 길을 닫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삼성이라는 한국 기업이 1cm 두께 홀로그래피 패널 기술을 이미 개발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였다고? MIT는 패널 두께를 5cm 이하로 줄이지 못했습니다. 일본 NICT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한국은 1cm라고요?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패러다임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20년간 제가 믿어왔던 방식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틀렸다는 증거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한국 보고서 말미에 이상한 표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실험 과정 영상 비공개 처리. 왜 숨겼을까요? 데이터가 완벽한데 왜 영상은 공개하지 않은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더 큰 게 숨어 있다는 직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MIT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ETRI 데이터 봤어?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봤지 솔직히 믿기지 않아. 하지만 수치는 완벽해. 저는 물었습니다. 자네 생각엔 어때? 그가 말했습니다. 리처드,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 한국 팀은 우리와 다른 길을 가고 있었어. 그리고 그 길이 맞을지도 몰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 거리는 평온했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자존심과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양심이 충돌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입니다. 이 보고서가 저를 속이는 건지 아니면 세계를 뒤집을 진실인지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행 항공권을 예약하면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제 안에선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올라왔죠. 만약 한국이 정말 해냈다면? 그렇다면 MIT는 틀린 겁니까? 제가 바친 20년도 헛된 겁니까? 비행기 출발은 사흘 뒤였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미친 듯이 조사했습니다. 삼성, LG, SK 이 나라의 기술 기업들이 이미 세계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보다 앞서 있을 수도 있겠군.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MIT 출신 연구자로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그 움직임을 뒤늦게 쫓아가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표지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ETRI 360도 홀로그램 실시간 생성 기술 검증 완료. 검증 완료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확인하러 간다. 이 불안을 끝내러 간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술 집합체였죠. 자동화된 수속 시스템, 로봇 안내원, 초고속 와이파이.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내가 알던 한국이 맞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흔적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에 본 풍경은 충격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죠. 택시 기사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삼성연구소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외국 연구자시군요. 요즘 많이 오세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외국 연구자들이 한국에 많이 온다고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삼성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자체가 미래에서 온 것 같았죠.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초현대식 구조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스페로우 박사님 맞으십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제 방문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홀로그래피 패널 시연장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하 3층 연구동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벽면에 붙은 특허증들을 봤습니다. 수백 개였죠. 모두 광학기술 관련이었습니다. 저는 입이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시연장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1cm 두께의 투명한 패널에서 풀컬러 홀로그래피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죠. 삼성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패널은 520개 시야각을 모두 커버합니다. 어느 각도에서 봐도 자연스러운 입체감을 느낄 수 있죠. 저는 패널 주위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모든 각도에서 형상이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MIT가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풀지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시야각 확장 문제 말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이미 해결했다고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이론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네, 실물입니다. 내년이면 상용화 준비에 들어갑니다. 상용화라고요?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MIT는 아직 실험실 단계인데 한국은 이미 시장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다음 일정은 ETRI 연구소 방문이었습니다. 대전이라는 도시로 이동했죠. 기차는 시속 300km로 달렸습니다. 5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모든 게 빠르군. ETRI 정문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보안 검색에 엄격했죠. 신분증 확인, 지문 인식, 금속 탐지 마치 군사시설 같았습니다. 안내 직원이 말했습니다. 국가 1급 비밀 기술이라서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대체 뭘 만들었기에 이렇게 통제가 강한 겁니까? 복도를 지나며 여러 연구실을 봤습니다. 모든 문이 잠겨 있었고 경비원들이 배치돼 있었죠. 마침내 실험동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원통형 구조의 거대한 실험실이 펼쳐졌습니다. 중앙에는 360도로 배치된 광학 장비들이 빛을 발하고 있었죠. 김진홍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스페로우 박사님 환영합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하며 그의 손에서 단단함을 느꼈죠.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 장비는 저희가 15년간 개발한 광간섭 제어 시스템입니다. MIT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둘러봤습니다. 정말 달랐습니다. 구조 자체가 제가 본 적 없는 형태였죠.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박사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실험실 조명이 어두워졌고 중앙에서 빛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520개 광원에서 나온 빛들이 허공 한 지점으로 수렴했죠.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허공의 형상이 떠올랐습니다. 왜곡 없는 3차원 실루엣이었죠. 사람 형상이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제 호흡이 멎었습니다. 형상이 천천히 회전했습니다. 모든 각도에서 자연스러웠습니다. 음영이 살아있었고 깊이감이 느껴졌죠.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빛 자체가 입체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논문이 아니라 실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 순간 제 20년 경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MIT도 일본도 유럽도 전부 틀렸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정답은 여기 있었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죠. 허공에 떠올랐던 형상이 사라진 후에도 제 눈엔 그 잔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20년간 불가능하다고 배웠던 게 눈앞에서 구현됐는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볼 수 있습니까?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두 번째 시연이 시작됐죠. 이번엔 제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빛이 모이는 과정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520개 광원에서 나온 빛들이 정확한 위상으로 간섭하고 있었죠. 계산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 번의 착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형상은 이번엔 물체였습니다. 인체 심장 구조였죠. 세밀한 혈관까지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만질 순 없었지만 그 부피감은 실제 같았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발상의 혁명입니다. 김 박사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계산식을 보시겠습니까? 저는 화면을 받아들었습니다. 수식들이 빼곡했죠. 하나씩 읽어내려가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MIT 알고리즘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희는 각도별 순차 처리 방식이었죠. 하지만 한국 방식은 광간섭과 위상 제어를 결합했습니다. 동시다발적 계산 구조였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걸 왜 우리는 몰랐던 겁니까? 저는 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접근법은 어떻게 생각해내신 겁니까? 김 박사가 답했습니다. 저희는 기존 방식이 틀렸다고 가정했습니다. 이 논문을 읽고 나서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MIT가 틀렸다고 가정했다고요? 저는 20년간 그 논문을 신봉했습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 연구진은 그 출발점 자체를 부정했던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15년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 10년은 실패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MIT는 5년 만에 포기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한국은 15년을 버텼습니다. 국가가 지원했고 연구진이 믿었던 겁니다. 저는 연구실을 둘러봤습니다. 벽면에 붙은 계산식 메모들이 보였죠. 수천 개였습니다. 지워지고 다시 쓰인 흔적들이 역력했습니다. 이들은 매일 밤 이 자리에서 싸웠던 겁니다. 불가능과 싸웠던 거죠.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MIT에 대한 맹신이었을까요? 확실한 건 제가 틀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김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MIT 방식으로 다시 검증해도 되겠습니까?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그러십시오. 저희는 이미 모든 검증을 마쳤지만 박사님이 직접 확인하셔야 납득하실 테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MIT 알고리즘을 실행시켰죠. 한국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계산이 시작됐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같은 결과였죠. 세 번째, 네 번째 몇 번을 돌려도 똑같았습니다. 오차가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MIT 알고리즘이 이렇게 조악해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죠. 김 박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조악한 게 아닙니다. 단지 다른 길이었을 뿐이죠. 저희 길이 더 효율적이었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박사의 눈빛엔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과학자로서의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스페로우 박사님, 과학엔 정답이 여럿입니다. 저희는 그중 하나를 찾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의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게임 체인저였죠. 세계 홀로그래피 기술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혁명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기술을 언제 공개하실 겁니까? 김 박사가 답했습니다. 다음 달 국제광학회의에서 발표합니다. 전 세계 연구진 앞에서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다음 달이라고요? 한 달 뒤면 MIT를 비롯한 모든 연구소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까? 저는 상상했습니다. 회의장의 침묵을, 연구자들의 표정을, 그리고 쏟아질 질문들을. 저는 김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엄청난 검증 요구가 쏟아질 겁니다. 특히 서구 연구진들은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김 박사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께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저를 증인으로 삼으려는 거였죠. MIT 출신 연구자가 인정한다면 설득력이 생긴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전 연구단지의 불빛들이 보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해왔고 이제 세계 앞에 나설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의 첫 목격자가 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대전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연구소 건물이 보였죠. 새벽 3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연구소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알아봤죠. 박사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산책 중입니다. 저기 불 켜진 건 무슨 일입니까? 경비원이 웃었습니다. 연구원들이 항상 저럽니다. 밤새 일하죠. 저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3층 창문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새벽인데도 일하고 있다고요? 저는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매일 저렇습니까?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특히 발표 준비 기간엔 더 심합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들은 기술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밤을 버티는 게 아니라 불가능을 깨부수고 있었던 거죠. 저는 MIT를 떠올렸습니다. 주말엔 쉬었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박사가 저를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은 삼성과의 공동 연구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따라갔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로드맵이 펼쳐졌습니다. 2009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삼성은 패널 기술을 개발했고 ETRI는 광연산 원천 기술을 만들었죠. 두 기술이 2018년부터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협업 구조였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건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였습니까? 김 박사가 답했습니다. 정부가 중재했습니다. 기업과 연구소가 경쟁이 아니라 협력하도록 만들었죠.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힘을 합쳐야 살아남습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강하게 박혔습니다. 미국에선 기업과 대학이 따로 놉니다. 특허 싸움을 하죠.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함께 움직였던 겁니다. 이게 승리의 열쇠였습니다. 김 박사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의료용 홀로그램 시연 일정이었죠. 오늘 오후에 병원과 연계한 테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서울대병원 연구동에 있었습니다. 특수 제작된 홀로그램 시연실이었죠. 의료진 10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엔 환자 CT 스캔 데이터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스캔 데이터가 입력되자 허공의 인체 구조가 떠올랐습니다. 심장이었죠. 실제 크기였고 혈관 하나하나가 선명했습니다. 의사 한 명이 손으로 회전시켰습니다. 형상이 따라 움직였죠. 판막 부분을 확대해 주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형상이 확대됐습니다. 판막에 미세한 손상까지 보였습니다. 의사가 감탄했습니다. 이건 수술 전 시뮬레이션이 완벽하게 되겠는데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디스플레이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도구였던 겁니다. 의사들은 환자를 열지 않고도 내부를 볼 수 있게 됐죠. 수술 성공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한 의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미국에도 이런 기술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입니다. 의사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번졌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저는 김 박사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의료 외에 다른 활용 분야도 있습니까? 저는 물었죠. 김 박사가 답했습니다. 국방, 교육, 건축, 자동차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 가능합니다. 저는 상상했습니다. 군사작전을 홀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하는 장면을. 학생들이 허공에 떠오른 태양계를 보며 배우는 모습을. 건축가가 실물 크기 건물을 미리 확인하는 장면을. 가능성은 무한했습니다. 저는 김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기술의 가치를 아십니까? 조 단위가 아닙니다. 산업 전체를 바꿉니다. 김 박사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공개하려는 겁니다. 저녁에 저는 ETRI 구내식당에서 젊은 연구원들과 식사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죠. 그들의 눈빛은 피곤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처음 5년은 지옥이었습니다.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포기하고 싶었죠. 다른 연구원이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님이 계속 믿어주셨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연구원이 웃었습니다. 한국엔 자원이 없잖아요. 기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살아남으려면 만들어야 했죠. 세계 최고가 돼야 했던 겁니다. 절박함이 혁신을 낳았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MIT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직접 봐야 한다. 우리가 틀렸다. 심각하게 틀렸다. 이메일을 보내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죠. 수많은 불빛들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멈추지 않는군. 제 안에서 감정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부러움, 존경, 그리고 묘한 패배감. 하지만 과학자로서 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해냈습니다. 세계가 포기한 걸 이뤄냈죠.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심각하게. 발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김 박사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죠. 스페로우 박사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즉시 ETRI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김 박사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국제광학위원회 공식 문서였죠. 한국 ETRI의 홀로그램 기술에 대한 재검증 요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일본과 유럽 연구진이 공동으로 제출한 거였죠. 검증 불가능한 데이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죠. 이건 기술 검증이 아닙니다. 정치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문서 내용은 교묘했습니다. MIT 표준 방식으로 재실험하라는 요구였죠. 하지만 한국 기술은 MIT 방식과 근본이 다릅니다. 그 기준으로 테스트하는 건 함정이었습니다. 회의실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죠.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15년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막힐 수 있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박사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우리 기술은 완벽합니다. 검증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 박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습니다. 불안했던 겁니다. 다음 날 국제검증단이 도착했습니다. 미국 2명, 일본 3명, 독일 2명. 모두 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었죠. 저도 참관인으로 배석했습니다. 검증 조건이 발표됐습니다. MIT 표준 프로토콜 적용. 오차 범위 0.001% 이내. 실시간 계산 증명.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일본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이 조건을 통과하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도를 읽었죠. 실패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ETRI 연구원들이 장비를 세팅했죠. 검증단은 모든 과정을 카메라로 기록했습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520개 각도 동시 계산.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허공에 형상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상 일부가 흔들렸습니다. 광위상 간섭 오류였죠. 검증단이 웅성거렸습니다. 일본 연구원이 기록했습니다. 형상 불안정 확인. 독일 연구원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대로 끝날 순 없었습니다. 김 박사가 시스템을 멈췄습니다. 잠시 조정 시간을 주십시오. 검증단이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불완전한 기술이었군. 누군가 말했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의 문제입니다. 검증단이 저를 쳐다봤죠. 미국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화이트보드로 갔습니다. 수식을 쓰기 시작했죠. MIT 방식은 순차 처리입니다. 하지만 한국 방식은 동시 처리입니다.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MIT 프로토콜로 테스트하는 건 자동차를 비행기 기준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검증단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기술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라서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일본 연구원이 항의했습니다. 스페로우 박사, 당신은 MIT 출신 아닙니까? 왜 한국 편을 듭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과학의 편입니다. 김 박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다시 테스트하죠. 저는 김 박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틀린 게 아닙니다. 단지 나와 다른 언어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김 박사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연구원들이 재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합류했습니다. MIT 알고리즘과 한국 방식의 접점을 찾기 시작했죠. 2시간이 흘렀습니다. 저와 김 박사는 수식 앞에서 논쟁했습니다. 아니, 논쟁이 아니었죠. 협력이었습니다. MIT의 논리와 한국의 혁신이 만나는 지점을 찾았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위상 제어 타이밍을 0.003초 앞당기면 MIT 기준과 호환됩니다. 김 박사가 계산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스템이 재가동됐습니다. 검증단이 다시 모였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빛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520개 광원이 동시에 작동했죠. 형상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완벽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모든 각도에서 안정적이었습니다. 검증단이 측정 장비를 들이댔습니다. 오차를 확인했죠. 독일 연구원이 숫자를 읽었습니다. 오차 0.0007%.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일본 연구원이 다시 측정했습니다. 같은 결과였죠. 미국 연구원도 확인했습니다. 검증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검증단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 기술은 검증됐습니다. 제가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MIT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진정한 360도 홀로그래피를 완성했습니다. 김 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감사의 빛이 있었죠. 연구원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15년의 고통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 앞에 서는 순간 더 큰 압박이 올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하지만 연구실 불빛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한국은 준비됐습니다. 세계와 싸울 준비가 말입니다. 국제광학회의 발표 당일이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컨벤션 센터. 전 세계 47개국 연구진 800명이 모였죠. 저는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 박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제목이 떴죠. 실시간 360도 홀로그래피 구현 대한민국의 15년 여정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김 박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죠. 15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무대 중앙에 설치된 장비가 가동됐죠. 허공에 형상이 떠올랐습니다. 사람 크기의 완벽한 3차원 홀로그램이었습니다. 회의장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형상이 움직였습니다. 걷고 돌고 손을 흔들었죠. 실시간 생성이었습니다. 연산 지연이 없었습니다. 30년 안에 불가능하다던 그 기술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MIT 동료들이 입을 벌리고 있었죠. 일본 연구진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럽팀도 말을 잃었습니다. 세계는 그 순간 침묵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었죠.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5초, 10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일어섰습니다. 리처드 스페로우, MIT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죠. 저는 김 박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질문이 아닙니다. 증언입니다. 저는 한국 기술을 직접 검증했습니다. 이 기술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MIT가 틀렸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MIT 출신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이건 폭탄 선언이었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찾았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따라가야 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죠.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회의장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김 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몰렸죠. CNN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기술이 세계에 미칠 영향은 무엇입니까? 김 박사가 답했습니다. 산업 전체가 바뀝니다. 의료, 교육, 국방, 모든 분야가 재편됩니다. BBC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 강국입니까?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 강국입니다. 세계가 늦게 알아챘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홀로그램 K 테크놀로지 기술 패권지도 재편 한국이 세계 뉴스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삼성은 2026년 상용화 계획을 공개했죠. ETRI는 원천 기술 국제 표준화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각국 연구소에서 협력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NICT도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독일 막스플랑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십 년 연구하던 나라들이 한국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는 날 김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인천공항 라운지였죠. 그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이 해낸 겁니다.
저는 그저 증인이었을 뿐입니다. 김 박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과학엔 국경이 없다고 하셨죠. 저는 악수했습니다. 네, 그리고 진실도 국경이 없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죠. 밤이었지만 도시는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 빛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보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빛을 스스로 창조하는 나라라고 말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죠. 하지만 그 빛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증인이 되었다. 세계가 뒤집히는 순간을.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순간을. 그리고 기술 패권이 이동한 순간을. 보스턴에 도착했습니다. MIT 연구실로 돌아왔죠.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제 책상 위엔 한국에서 보내온 논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 김 박사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함께 만든 미래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논문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연구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세계는 변했습니다. 2025년 홀로그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한국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의료 현장에선 수술 시뮬레이션이 표준이 됐습니다. 교육 현장엔 3차원 교재가 도입됐죠. 저는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은 없습니다. 단지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공동 연구를 위해서였죠. 김 박사가 공항에 나왔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번엔 배우러 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MIT와 ETRI의 공동 연구였죠. 국경을 넘은 협력이었습니다. 과학은 이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기술의 미래라고 말입니다. 이들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계속 혁신할 겁니다. 세계를 놀라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증인으로 남을 겁니다. 한국이 빛을 만든 순간을 목격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미래는 빛으로 쓰입니다. 발표가 끝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네바 컨벤션 센터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비 스크린에서 속보가 터졌습니다. 대한민국 홀로그램 기술, 전 세계 메인 뉴스 동시 보도. 저는 화면을 넋 놓고 바라봤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실패한 기술을 대한민국이 완성했습니다. 화면엔 김 박사의 시연 장면이 반복 재생됐죠. BBC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기술 패권이 이동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세계를 이끕니다. 앵커의 목소리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 다리를 놓아달라. 세계 최고 대학들이 한국 앞에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생중계를 봤죠. 대통령이 직접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부로 홀로그램 기술 국제 표준화를 주도합니다.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우리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술을 세계와 나눌 것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삼성 부회장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이 세계 시장을 선도합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발표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용화까지 준비했던 겁니다. 이게 진짜 인류 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에 김 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박사님이 증언해 주셔서 세계가 믿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십시오. 함께 다음 프로젝트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나서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뉴스를 보며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자부심이 얼굴에 가득했죠.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외국 분이시죠? 우리 기술 어떻습니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이제 모두가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기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모두가 이 성과를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대전 ETRI에 도착했습니다. 연구소 앞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홀로그램 기술 세계 1위 달성 축하 연구원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김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박사님도 우리 팀입니다. 저는 악수하며 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벽면에 각국에서 온 협력 제안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누구와 협력할지 말입니다. 저는 그 말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은 증명해야 하는 입장이었죠. 이제는 세계가 한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첫 홀로그램 교실이 서울 한 초등학교에 설치됐습니다. 저는 공개 수업에 참관했습니다. 교실 중앙에 태양계가 떠올랐죠.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뻗어 목성을 만지려 했습니다. 닿진 않았지만 아이의 눈은 빛났습니다. 선생님, 우리나라가 이걸 만든 거예요? 아이가 물었죠. 선생님이 답했습니다. 그래, 대한민국 과학자들이 만들었단다. 아이들이 박수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 한국은 더 강해질 거라고 말입니다. 기술뿐 아니라 자부심도 물려받을 테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1월 라스베이거스 CES. 삼성 부스 앞엔 세계 언론이 몰렸습니다. 저도 그곳에 있었죠. 커튼이 열렸습니다. 65인치 홀로그램 TV가 공개됐습니다. 화면에서 배우가 튀어나왔습니다. 3차원이었고 현실 같았으며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관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삼성 사장이 말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를 바꿉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 박사와 호텔 루프탑에 올라갔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의지만큼은 세계 최고입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기술로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MIT로 돌아갔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이야기 해주세요. 한 학생이 외쳤습니다. 저는 칠판에 한 문장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 학생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의지가 있으면 세계를 이끌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자원이 없어도 땅이 좁아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긴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한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21세기의 등대입니다. MIT에서 20년을 연구했지만 가장 큰 배움은 한국에서 얻었다. 기술이 아니라 정신을 배웠다. 포기하지 않는 힘, 불가능에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세계를 바꾸는 의지를 배웠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지만 큰 꿈을 꾼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든다.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21세기 홀로그램 혁명은 대한민국에서 시작됐다고. 그리고 세계가 한국을 따라갔다고. 창밖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지만 제겐 또 다른 의미로 보였습니다. 해가 지는 곳이 있으면 해가 뜨는 곳도 있습니다. 서쪽에서 해가 지면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대한민국, 그곳에서 새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소감입니다.